외국에서 한번 보게 되면 특히 뭐 미국에서는 보다 넓은 영역의 활동 범위를 그 전시 산업에 포함시켜서 전시 컨벤션 센터 시설, 또 전시회의 관련한 호텔 및 편의 시설, 전시 기획, 전시 관련 조직 및 기구, 또 전시 참가 기업, 전시 장치 등등 광고 시급료 서비스 포함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시 관광객들을 모두 전시 산업의 한 부문으로 좀 통칭하면서 아주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전시산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은 수출 진흥이나 또 연계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가 큰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뭐 최근에 국제사회의 무역 환경 변화나 아니면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발전이 되면서 전시산업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화하는 경향에 맞춰서 전시회 역시 국제화, 대형화 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컨벤션 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세계의 우수한 전시 주최자들은 M&A를 통해서 경쟁 업체를 없애거나 경쟁을 약화시켜서 자사의 전시회를 대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시 주최자들이 같은 분류의 전시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한 분야의 전시를 그냥 특화하는 게 낫다면서 M&A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것들을 분류 작업을 통해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맞서서 어떤 전시회를 대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4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회 운영의 효율성이나 기타 어떤 전시회의 능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국제회의보다 전시회에 접목돼서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더 큽니다. 알다시피 전시회는 국제회의보다 참가자 수도 많고 전시 관람객의 어떤 수를 카운팅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IT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과 접목한 많은 부분이 현재 전시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시회 유형에 따라서 전시 품목, 전시 기간, 참가 업체, 관람객, 성격, 사례 등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시 중에서는 전문 전시회, 종합 전시회, 세계 박람회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뒤에 한번 보시면 어떤 그 전시 관련한 국제기구의 전시회 유형에서 분류하는 이 세 가지도 있는데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국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 전시회는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전문 품목이며 전시 기간이 3일에서 5일입니다. 주로 참가 업체가 기업 중심인 어떤 제조업체, 유통업체고, 그리고 관람객이 주로 바이어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흔히 말하는 경제전시라고 해서 철저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B2B 전시입니다. 일반 성격의 참관객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례로는 홍콩 전자전, 싱가포르 정보통신전, 두바이 건축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가까운 경남 일대에서는 창원이 이런 전문 전시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시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전시회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종합 품목으로 전시 기간이 보통 1, 2주입니다. 그리고 참가 업체가 개별 업체 및 정부기관 같이 함께 참가하는 것이죠. 이 참가 업체가 어떤 다양한 산업을 협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업 중심의 어떤 큰 범위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미래에 관련된 어떤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의 어떤 전망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종합 품목 전시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도 충분히 참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전을 한번 볼까요? 관광전 보게 되면 항공, 호텔, 맞죠? 여행사, 아니면 컨벤션 뷰로, 컨벤션 센터,
뭐 호텔 등등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가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을 보일 수 있는 포럼 아니면 뭐 어떤 뭐 역사관 이런 것들도 이런 전시회에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바이어도 될 수가 있고요. 관광 계약, 마이스 계약을 하러 온 어떤 바이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관광 코스, 어떻게 뭐 관광이 발전되고 있고 아니면 어느 나라가 좋을지 관광으로 가기 뭐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일반 대중들도 많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자국 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가 주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사례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국제 박람회, 또 한국 상품전, 뭐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한국 상품전이 그런 경우 부산에 있는 국제 관광전 또한 그런 종합 전시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어, 흔히 말하는 엑스포라고도 하죠. 엑스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년마다 한번 개최하는 엑스포 또는 2년마다 한번 하는 그 엑스포, 뭐 인증 엑스포라고도 하고요. 또 등록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먼저 세계 박람회는 산업, 과학, 기술, 문화예술 등 모든 어떤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기존에 있던 전문 전시가 3일에서 5일, 종합 전시가 1, 2주라고 했다면 세계 박람회는 보통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일단 규모가 너무 다릅니다. 종합 전시나 전문 전시에 비해서 규모도 너무 다르고 이건 국가적인 행사기도 하고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라기보다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건물이 뭐 한 개, 두 개 한 지역에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다른 나라의 엑스포관들을 보게 되면 거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 성격이 뭐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80개에서 100개 되는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바로 세계 박람회인 거죠. 참가 업체는 국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전기차 또는 뭐 로봇 관련한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런 한 관에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게끔의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단위, 중국, 미국 이런 국가 단위에서도 자신들이 어쨌든 보여주는 주로 주력 산업 그리고 키우고 싶은 산업들을 쇼잉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기술 시연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이제 어떤 계약을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관람객들은 일반 대중입니다. 성격은 미래지향적인 전시 주제를 갖고 일반인에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상업적 박람회입니다. 사실 비상업적인 박람회라고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또한 기술력 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발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예로 상해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있는데 상해 엑스포는 이미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으로도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상해 엑스포를 통해서 경제 엑스포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 바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R의 전시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비슷합니다. 뭐 트레이드 쇼, 퍼블릭 쇼, 소비자 산업, 또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죠. 이런 것들이 거의 보게 되면 뭐 종합 박람회 그리고 전문 전시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시회의 구성 요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회 구성 요소로 첫 번째, 전시품이 있겠죠. 우리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사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갤러리에서 있는 작품이 있거나 기타 등등 전시품이 꼭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전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전시 조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큐레이터를 한번 볼게요. 전시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진행을 하고 또 전시 계획 수립, 유물 선정, 전시 총괄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큐레이터입니다. 지금 이 큐레이터 지금에 있는 전시 산업에서는 큐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고 어, 그냥 뭐 디자이너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매니저라고 부르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정식적으로는 해외에서는 큐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바로 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 디자이너는 그런 여러 가지 큐레이터가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컨셉을 따라서 전시 공간을 설계하고 전시 보존물이나 또 제작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관련한 뭐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전시 활동지 기획 및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전시를 위한 기획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담당자도 있습니다. 보도 자료, 또 언론 홍보, 또 광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홍보 담당자가 전시 조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 공간이 있겠죠. 전시 공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뭐 그냥 일반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컨벤션 센터가 될 수도 있고 호텔 그랜드 볼룸도 될 수 있고 이런 전시품을 이제 전시할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관람객이 필요하겠죠. 현대전시는 어쨌든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좋은 디자인, 그리고 뭐 저렴한 입장료, 또 광범위한 홍보, 또 체험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필수입니다. 어, 전시 산업의 개념과 분류해서 보게 되면 이 분류에서 개최 전시 외에 업종별 요인에 관해 업종별 요인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니고 업종별 요인 업종별 요인에 의한 관점으로 전시회는 크게 무역 전시회와 소비자 전시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무역 전시회는 바이어 등을 포함한 관람자, 흔히 말하는 비지터라고 하죠. 비지터들에 대한 사전 등록을 통해서 참관할 수 있게 하고요. 전시회 마지막 날에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형태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전시회는 대체로 사전 등록 없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참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재와 관련된 전시회의 경우 무역 전시회와 또 소비자 전시회의 특성을 결합한 컨바인드 쇼라고 해서 이런 믹스, 흔히 말하는 섞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히 이번에 하는 아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 흔히 말하는 컬렉터들만 1일차에 전문적으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VIP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VIP 행사에는 말 그대로 관람자들에게 대한 사전 등록이 된 관람자들이 먼저 참관하고 살 수 있게 하고 끝에 2, 3일째에 일반 대정관을 개방하는 형태로 주로 이제 컨바인드 쇼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전시회 구성 주요 구성 요소를 전시회를 직접 기획하는 전시기획자, 또 전시기획사 혹은 단체, 또 공간적 전시 개최지, 전시 참가 기업, 관람자 등으로 볼 때 전시기획사 개최되는 공간적 전시 개최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의 내용, 즉 전시 참가 기업과 관람자의 수준 또는 범위 및 성격에 따라서 전시회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지, 참가 기업, 단체, 관람자 이런 여러 그런 그룹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이들의 관점에 따라서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 요소가 달라지게 되면 전시의 평가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맞는 전시를 전시에 맞는 관람자, 참가 기업, 개최지 또는 단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CEIR이라고 말했던 그 기구가 뭐냐면요. 바로 전시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그 CEIR의 약자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빠진 설명이 있는데 CEIR은 뭐냐면 Center for Exhibition Industry Research입니다. 여기 잘 안 써지네요. 어때는 CEIR이라고 Center for Exhibition Industry Research라고 해서 바로 전시 관련한 미국의 연구기관이고 많은 전시에 관련한 연구나 뭐 개념들이 이 연구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 결과 미국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 판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적 판매가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가 전시회이고 세 번째가 광고라고 해서 이제는 사실 광고보다 전시회가 얼마나 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언급되는지가 사실 언급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ABP에서 보게 되면요. 아메리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보면 전시회가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유용성 평가에서 전문 비즈니스 잡지 광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이 평가됐다.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광고 잡지보다 이런 전시회가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평가하고 있죠. CIR의 CEO인 더글라스는요, 좀 마케팅 지출 비용 중에 참가자의 인식도 제고, 비용 절감, 전시 면적의 확대 추세, 신기술 등의 도입 가능성을 들어서 전시 산업이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계속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를 한번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측면이 가장 클 듯합니다. 이건 국제회의 산업과 컨벤션 산업과 굉장히 비슷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효과와 간접 파급 효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또 전시 산업이 컨벤션 센터가 지게 되면서 그 주위의 상권이 같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지역 간 균형 발전, 또 기반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그리고 최신 정보 기술 입수, 그리고 외화 및 국제 소지 등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사회 문화적 측면은 종합 박람회에서 봤을 때 또는 종합 전시회 또 전시 산업으로 봤을 때 민간 문화 교류의 장이면서 국제 감각을 발전시켜서 국제화를 촉진하고 도시 기반 환경 개발 및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인 측면은요. 국가를 홍보하고 사실 민간 외교에 기여한다고 보면 돼요.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주고 또 외교 정책을 구현하고 또 특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또는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비수기 타개나 체제 일수를 연장시키고 관광 관련 업계의 활성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광고 홍보 효과 등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산업의 파급 효과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을 포함한 이탈리아 등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금까지는 전시 산업을 주로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박람회, 전시 산업과 함께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박람회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전시와 박람회에 대한 구분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박람회 산업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람회의 기원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부의 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대적 박람회는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산업 박람회라고, 이게 바로 엑스포입니다. 런던에서 개최가 됐죠. 선진국 주요 도시 위주로 한 100개 넘는 엑스포가 사실 개최가 된 바 있고, 또 선진국의 경쟁적인 엑스포 개최로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1928년에 정부 간 기구인 국제박람회 기구 BIE 뷰로 인터내셔널 데스 익스포지션이 설립이 돼서 박람회 개최지의 결정을 공인 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제재 또는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박람회는요, 근대적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수종궁 박람회로 불리는 만국 상업 박람회로 세계 16개국에서 140일 동안 보통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604만 명이 관람하는 대형 박람회입니다. 수종궁 박람회는요, 근대 공업이나 현대 예술의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모든 근대 국제 행사의 효시가 되었고, 또 대중들의 크나큰 호응에 따라서 수종궁 박람회에 대성공의 자극을 받은 세계 각국에서는 박람회를 산업 발전의 전기 마련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호기로 인식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경쟁적인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때 뭐 유럽이나 뭐 페르시아나 뭐 영국이나 이런 곳에 박람회에 대한 효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박람회 참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89년 사실 1889년이면 고종 때죠. 고종이 파리 만국 박람회 고종 26년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에 처음 참가해서 갓이나 갓, 모시, 돗자리, 가마 등을 사실 출품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사료는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최초의 공식적인 참가 기록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열린 박람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이 박람회장에 8칸의 기와집을 지어서 나선칠기와 가구, 보료의 방석, 대포와 조총, 갑옷, 그리고 복식류를 전시하는 한편 10여 명의 국악자를 파견해서 국악을 소개함으로써 전통 생활 양식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는 경복궁 근정전과 비슷한 모양의 사격한 건물에 기워를 얹은 대한제국관을 설치해서 비단, 도자기, 장롱, 책, 악기, 의복 등을 전시를 했고요.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이 전시물들을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 열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오랫동안 엑스포에 참가를 못하다가 1962년 미국 시애틀 엑스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참가한 이래 지금까지 국제공인 엑스포에는 빠짐없이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박람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람회의 개념은 국제박람회 협약 제1조에 의해서 일반 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역시나 이때는 교육과 계몽을, 전시랑은 조금 다르죠. 소통도 물론 같은 일환으로 소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일반 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래요. 박람회에서는요, 인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전시를 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특정 또는 제반 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결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행사 관리 지침에서 1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대형 행사를 국제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박람회 역시 그러니까 박람회, 엑스포 역시 국제행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입니다. 제3조 1호의 정의에서는 국제행사를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참여 비율이 5% 이상, 총 참여자가 만약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